안녕하세요. 28년 모유수유 코칭 전문가이신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대표 최희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 여러분. 그 영상은 바로 여기 두 번째 사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두 번째 사례가 너무 궁금한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날 아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한테. 아, 음, 선생님, 우리 애기 지금 1000ml 분유 먹고 있고요. 유방 우려이 심하고요. 유도등이 심해서 너무 힘든데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죠? 1000ml 먹는 애를 직수 안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자, 제가 가드릴 수는 있는데 아산이면 비용 자체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가서 100% 한다는 보장은 가서 해봐야 아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비용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교육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한 번만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해서 갔어요. 제가 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빠들이 꼭 KTX나 SRT 같은 거 거의 역으로 저를 데리러 와요. 음. 그래서 교육 끝나면 또 데려다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거 이 직업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한 거지. 아닌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보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이요. 이렇게 멀리 다녀도 너무 모유수가 힘들었던 엄마 아빠들, 아기들이 너무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돌아오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제가 체력이 좋은 게 아니고 보람을 느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의 100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유도운동이 심하니까 애가 안 빨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분유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유를 자꾸 주다 보니까 1000ml가 됐고 젖을 빨리지를 못하니까 젖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이 우려이 심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두보기를 썼어요. 썼는데 아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100일 된 데다가 분유를 막 1000ml씩 먹었으니. 그래서 유도운동이 심해서 애가 막 뻗태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애기들이 유도운동 온 애기들이요. 대부분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젖이 나온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하고 전물리기 교정이 전물리기가 되게 안 돼 있었고요. 왜 젖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면은 유두 보호기만 한다고 해서 젖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전물리기를 제대로 해주면 젖 배출이 잘 되니까 어느 순간에 확 나오는 걸 느끼면 애기들이 그때부터 막 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버티다가 애기가 사정없이 젖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오, 나오니까. 그래서 오, 한쪽에 15분, 15분 빨리니까 완벽하게 비워졌어요. 오, 말랑말랑 해버리는 거예요. 수의 시간 1시간 전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는 교육을 해요. 교육을 다 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세요, 이제. 그러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애기한테 전물리기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날 가서 이 애기는 100% 모유수가 되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불안해서 조금씩 보충 수유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서 안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 수유 일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지날은 뭐 분유 얼마 고 일주일 정도 돼서 다 완벽하게 체중 증가 보면서 정리를 하고 안모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기차역으로 저를 다시 데려다 주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데려다 줄 때는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 이거 괜찮은 직업 같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빠가 이거 선생님 아무나 못하겠는데요. 너무 힘든 건데요,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한번 서울에 오겠다고 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안모가 될지는 몰랐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전량은 넘치는데
유도운동이 와서 얘는 제대로 안 빨고 안 빨아주니까 탈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애기 보충을 하다 보니까 청미리로 늘어나 버린 거지. 전량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죠. 체중 잰다고 해서 이게 수유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유 트러블이 뭐 22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되는데 체중만 잰다고 해서 우리 애기 먹는 양만 체크한다고 해서 트러블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애기가 모유를 얼마 먹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체중으로 체크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8번 수유를 한다. 그러면 8번 체중을 계속 체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엄마들 많아요. 아기가 제대로 체중으로 체크한 게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전물리기나 자세가 잘못돼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엄마 전량이 부족해서 못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늘. 전량이 부족하면 일단 체중 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량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세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어떻게 엄마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중 못 자게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체중 체크해요.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늘었나 거기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충 수유 결정하고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미수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정서적인 지지듯이 원리 원칙대로 뭐 수유자한테 저물리기를 먼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숙아들이나 상처를 많이 받은 엄마들 그런 엄마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죠. 저도 둘라 일을 하고 있지만 모유수유까지 도와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모유수유는 워낙에 또 전문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네, 엄마들이 많이 겪는 수유 트러블 중 하나가 사실 유도 혼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유도 혼동이 오면 결국에 이제 혼합을 하다가 또 포기를 하고 분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맘카페에 보면 아기한테 분유 먹인 게 너무 미안한데 다시 모유를 먹이고 싶다. 그런 걸로 또 고민하는 엄마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냥 마사지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그죠? 맞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선생님도 음, 말씀드리고 소개도 해드리는데 사실 하루 1000ml 먹는 아기면 거의 완분인데 그죠? 만분이죠. 네, 완분해서 다시 완무로 그걸 일주일 만에 그날, 갔다는 게 그날 참 안모가 신기하네요. 되는 애기였어요. 그날 안모가 되는 애기였거든요. 유도 혼동으로 완분하던 아기가 완무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 전량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전량은 충분한데 유도운동 때문에 안 빨라고 하니 거부하니까 젖을 못 물리고 대신 우리 애기 공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유를 막 먹이다가 보니까 1000ml까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 모유수유는 선생님도 아마 둘러이를 해보셔서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28년 동안 가정만무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가정방문 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 산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후계자 안 기르시냐.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29년째 들어가니까 엄마들 얘기만 들어오면 정리가 딱 되죠. 상담만 하면 정리가 딱 돼서 지금은 그래도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가면 해결될 것 같다. 다. 거의. 근데 이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룰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유축을 한 8번 하세요 했는데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유축을 3번밖에 못했어요. 아니면 저 갑자기 나갈 일이 있어서요. 못했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룰에 따라주지 않을 때는 그거는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저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엄마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완모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럼 엄마하고 둘이 다 오케이 이제 됐어 이제는 엄마 이제 혼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서로 합의를 했네요. 그러고 났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전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죠. 전량은 왜 안 빨렸거나 제대로 못 물렸거나 제대로 물리는 걸 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안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까. 근데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어디 뭐 지방이를 갔다 왔다거나 이러면서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교육이 돼야 되는 건데 똑같은 교육이에요, 저는. 음, 다시 가도 똑같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 홈페이지에 후기에는 실패 사례가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엄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실패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제가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후기에는 실패한 게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한번 왜 실패했는지 한번 후기를 한번 보내줘 보실래요? 그럼 막 웃어요 오빠들이.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식단 코칭을 하고 있지만 그 코칭을 받는 분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따라오느냐 이것도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미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도 운동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례가 또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세 번째 소개해 주실 모유수유 코칭 사례는 어떤 건가요? 68일 된 아기인데요. 유방 마사지 18번 받고 19번째 예약을 해놓은 산모를 만났어요. 우리 애들이 출국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공항에 있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사실은 7년 전에 동생을 제가 봤었어요. 음, 근데 언니가 늦게 결혼을 해갖고 늦게 아기를 낳은 거죠. 음, 근데 그 동생도 모 대학의 이제 교수고 굉장히 똑똑해요. 다 기억하죠. 동생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김미영이라고 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죠. 그랬더니 어머 기억력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집을 일일이 가정 방문하니까 다 기억해요. 그랬거든요. 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제가 언니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모유수유 선생님 바로 얘기를 해주려다가 언니가 또 간섭한다 할까 봐서 내버려 뒀다가 지금 60일이 넘어서 68일 돼서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언니가 완전히 모유수유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18번 유방 마사지 받고 19번째 지금 예약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가까웠어요. 인천공항 바로 옆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고 가지 않은 상태고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울고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필요한 수유용품 같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모유수유 트러블을 없애줘서 직소 안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유방 마사지를 하니까 당연히 유방 마사지만 해주시겠죠. 선생님은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게 트러블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사지 하러 가서 선생님한테 왜 이거 트러블이 해결이 안 되고 마사지만 하니까 또 컴플레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주고 시간을 또 내서 자세 전문의 같은 것도 봐주고 갈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너무 힘들어 버렸던 거지. 근데 해도 트러블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아주 심플해요. 5시간 교육하니까 완무됐어요. 전량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라. 선생님도 예약해놓고 취소하면 좀 그렇잖아요. 문자를 보내라. 선생님, 제가 이 정도로 마사지를 했더니 이제는 좀 감이 와요. 그래서 저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약을 취소하겠다. 그동안에 저 때문에 또, 응? 이렇게 또 시간을 따로 내주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냐. 그동안 너무 감사했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 엄마가 그 응, 유방 마사지 하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군요. 보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아, 내용을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고, 이 엄마도 둘이 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보냈으니까 웃으면서 제가 얘기한 거죠. 선생님 오늘부터 다리 뻗고 잠을 자겠다. 그나마 유방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량이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지금 안모가 된 거니까 나한테만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다. 두 사람 다한테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빠도. 그러니까 이 모유수가 안 되면은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트러블이 너 아빠랑. 왜냐면 아빠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애기하고 둘이 계속 실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도 힘들어 보이고 애기 엄마도 짜나 오르니까 아빠들이 멘붕이 온다고 그랬죠, 저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둘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분유 먹여라 해도 우리 애기 좋은 거니까 꼭 해보겠다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트러블로 가더라고요. 안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아빠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저한테. 왜요? 혼납 안 하니까 밤에 일어나서 젖병 끓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엄마들한테 교육할 때 아빠도 회사에 나가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셔서 좀 휴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실갱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차피 모유수유는 혼자 해야 되는 거다. 엄마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얘기는 아빠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서포트를 잘 해줘도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빠가 더 힘들다 회사에 가서. 그래서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회사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하고 애기하고 둘이 모이순 해라. 대신 내가 도와주겠다. 안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빠들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선생님, 지금 얘기 음, 들어보니까 세 번째 사례인 그 엄마는 아마 네. 유방 마사지 받으면서 수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간단히 요약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이 엄마도 가장 심리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음, 누구든 믿을 수가 없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거든요. 내가 이 전문가를 믿어야 일이 되는 거라. 28년 동안 이 업무를 했으니까 엄마들이 홈페이지 보고 들어오세요. 홈페이지 보고 후기 같은 거 다 보고 들어오시거든요. 제 프로필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라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신뢰를 하세요. 대신 다른 서비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도 다 이제 아세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죠. 그래서 이 엄마도 정서적인 지지, 올바른 정보 제가 드렸고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전량도. 그래서 직수 안무했는데 애가 전물리기를 잘못했는데 전물리기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거든요. 상담 전화 오면 혹시 젖을 빨릴 때 젖을 빨리는 느낌이 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엄마들이 네 선생님 저 빨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있는데 저 빨리는 느낌이 나면 그건 수유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문의를 할 때 느낌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전물리기를 할 때 쪽쪽쪽 빨리는 느낌이 나는 거를 제대로 된 전물리기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도 첫째는 심리적인 교육,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유방 마사지 최고의 전문가 애기, 최고의 유축기 애기. 엄마는 지금 보니까 전량이 하나도 안 부족해요. 그래서 저물리기를 잘못하면 애가 또 50%밖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자세 저물리기 교정했다 하고서 애기가 빠니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끝났어요. 그만. 그러고 나서 몇 번의 팔로우를 했죠. 늘 불안해요. 한 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엄마가 불안하지 않도록 애기 체중 계산하면서 계속 추후 관리를 해드렸거든요. 6번 정도 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애기 100일에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케이스예요. 유방 마사지 열심히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수유 트러블 음, 해결하고 싶으셔서 받으셨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고,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과 또 연결이 돼서 음. 잘 수유를 하셨다니까, 그 엄마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아니. 저도 감사하죠. 저를 믿고 또 따라줘서. 우리나라의 그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99%가 유방 마사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름대로 또 유방 마사지를 해서 모유수유에 성공한 엄마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유방 마사지밖에 없죠, 전문가들이. 저는 광고를 특별하게 안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유방 마사지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디테일하게 검색해서 오는 엄마들은 또 저를 찾아오시니까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거고요. 저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또 뭐 유방 마사지 하는 선생님들이 또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도 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사례 세 가지 알아봤는데, 요즘 엄마들이 이제 모유 수유도 사실 힘들어 하시지만, 단유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셔갖고, 또 단유 마사지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모유 수유 트러블이야, 선생님이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선생님, 단유는 꼭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분이면 말로 끝나는 단유를 돈을 들여가면서 단유 마사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원래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8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한 번도 마사지를 안 해도 다 단유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빨리는 횟수를 줄여가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전량이 과다한 엄마들은 빨리 횟수를 줄여간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식혜를 드셔도 돼요. 식혜 드시고 자연적인 단유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식혜 드시고 요즘에는 이제 양배추 같은 걸 붙이면 자꾸 이게 떨어지고 불편하니까 카보크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카보크림 바르면서 수횟수로 서서히 줄여가면 전량이 많은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마르거든요. 이유식 시작하면 자연히 단유가 되는 엄마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유식하면서 수유 횟수를 서서히 줄여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그냥 단유 마사지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엄마들이나 해외 엄마들은 단유 마사지는 거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임신 후기부터 이제 어떤 호르몬 변화하면서 출산도 준비하고 모유수유도 몸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음, 아기가 태어나면 전 물리기 잘 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저절로 단유도 된다. 이게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도 같으면서도 요즘 네, 약을 드시거나 또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또 네. 어디까지나 개인의 또 선택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는 고객의 선택인 거죠. 만약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꼭 안무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수요 트러블을 되게 힘들게 겪고 있는데 내가 아직 답을 못 찾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실 때 최희진 대표님께 수요 코칭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코칭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개업자해 주셔서 로지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객인데 이렇게 거의 15년 뭐 인연이 이어졌나요? 서로 신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 대신 또 선생님이 의뢰해 주신 또 우리 엄마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엄마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지만 가장 힘든 게 또 수요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이런 거를 그렇죠. 전문적으로 잘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 믿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고요. 우리 또 네. 만나요. 선생님 또 뵐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